한국 방산을 둘러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외국이 은근슬쩍 빼가려 했던 사례들이죠.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터키가 프르트나를 만들던 시절을 떠올리면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신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포장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한국 방산업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품 수급과 기술 관리 문제로 터키는 한동안 국산화에 차질을 빚었지만 정작 비난은 한국으로 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산업계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기술은 빼앗기면 끝이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FA-50PL 무장 통합 이슈를 보니 한국이 당했던 기술 갑질의 기억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폴란드 내부에서는 FA-50은 무장이 제한적이고 성능이 낮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NBDA와의 협력으로 이 약점이 사실상 보완된 셈입니다. 디펜스 24 기사에서도 강조된 대목은 폴란드가 단순 수입국이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나레프 프로그램에서 영국과 경험한 것과 같은 고도의 기술 협력 모델을 다시 적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FA-50은 값싼 훈련기, 개조형이라는 낙인을 벗고 유럽 내에서 다목적 경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건 과거 미국 무기체계 의존으로 인해 당했던 제약이 이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M-10 암남 통합 지연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산 전투기에 자국산 첨단 무기를 빠르게 얹어주길 꺼려했지만 지금은 영국과 유럽 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한국산 기체에 자사 무기를 얹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10수년 만에 무기 구걸국에서 무기 선택국으로 바뀐 셈이죠.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카이의 FA-50PL에 유럽 NBDA가 개발한 아스람과 브림스톤 미사일이 통합된다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폴란드 공군의 차세대 전력 운용 구상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대목인데요. 단순히 무장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FA-50PL을 현존 최강 경전투기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NBDA 부사장 아드리안 몽크스가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바로 자주적 방위 역량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운영하는 힘이 아니라 그 무기를 직접 관리하고 기술을 이어받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외신이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건 FA-50PL의 무장 확장이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산업적 독립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스람은 기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보통 단거리 미사일 AIM-9 LM형은 사거리가 7km 안팎이었지만 최신 아스람은 조건에 따라 무려 5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약 30km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전투기가 쏘아 올린 미사일이 웬만한 중거리 미사일급의 성능을 내는 셈입니다. 유럽에서도 AIM-9X의 35km인 것과 독일 아이리스-T가 25km인 것보다 월등히 긴 사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하 3을 넘는 고속 비행, 발사 후 라공 기능을 통한 사격 유연성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준중거리급 무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FA-50PL은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F-16이나 라팔 같은 중형 전투기와 공중전에서 맞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브림스톤 역시 주목할 가치가 큽니다. 기존의 FA-50이 탑재했던 AGM-65 매버릭이나 제이담은 정지 목표물 타격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림스톤은 최대 60km 이상 떨어진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갑부대나 차량 행렬 같은 고가치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이 무기를 도입하는 건 전적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순항미사일 기동부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미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지 목표 전용 무장만 갖춘 전투기는 전장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브림스톤이 들어간 FA-50PL은 단순한 전폭기 역할을 넘어 일종의 저비용 고효율 전술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명합니다. F-35나 유로파이터 같은 최전선 기체를 매번 투입하면 유지 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FA-50은 기체 단가가 약 400억 원 내외로 F-35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운용 비용 또한 시간당 $4,000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F-16의 절반, F-35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아스람과 브림스톤이라는 첨단 무장이 통합된다면 유지비는 낮추면서도 전장 임무는 대폭 늘릴 수 있는 가성비 전력이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전투기와 전폭기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다재다능한 전력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FA-50PL이 단순히 무기를 외부에서 들여다 얻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폴란드와 MBDA는 이미 나레프라는 방공 프로그램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제 CAMM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방공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추진체, 탄두, 탐색기, 유도, 알고리즘까지 심층적으로 협업하고 있는데 이 협력 경험이 그대로 FA-50 무장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스람과 브림스톤 역시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협력과 생산 참여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방산업체 PGG가 노하우를 흡수하고 향후 자체 생산 개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신이 이 사안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범용성입니다. 브림스톤은 이미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와 MQ-9B 무인기에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FA-50에서 MQ-9B 그리고 유럽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무장 표준화를 통해 공동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나토와의 연합작전에서 상호 호환성이 강화되니 폴란드가 얻는 전략적 이익은 단순 전력 강화 이상입니다. 그만큼 FA-50PL은 경전투기 이상의 무기체계로 격상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방산의 위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산 전투기는 훈련기 개조형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무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AIM-120 암람 같은 중거리 미사일 통합조차 지연되며 제약을 겪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최첨단 미사일이 먼저 한국 전투기에 통합되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무기 하나 통합하려면 미국 눈치를 보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방산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하며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을에서갑으로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FA-50PL의 무장 통합이 단순히 무기 탑재 능력을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체 센서 레이더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전술 개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아스람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50km에 육박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거리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70에서 80km의 추적 능력을 가진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폴란드형 FA-50에는 알텍스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인데 실질 추적거리가 바로 이 수준에 근접합니다. 이는 기존 FA-50 블록 10이 탑재했던 기계식 레이더보다 3배 이상 향상된 성능으로 중거리급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토대입니다. 국내 개발 중인 한국형 A4 역시 이 수준에 맞춰 개발되고 있어 향후 국산 전자장비와 유럽산 미사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링크가 결합되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현재 아스람은 발사 후 중간 유도 업데이트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향후 개량형에서는 링크 16 등 전술 데이터망을 통해 경로 갱신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 전투기가 회피 기동을 시도하더라도 FA-50은 지속적으로 유도 정보를 제공하며 교전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차세대 아스람 블록 개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FA-50PL은 단순히 저가 전투기가 아니라 최신 전술 데이터망에 참여해 다국적 작전의 핵심으로 편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브림스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영국은 이 미사일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장에서 사용하며 도심 전투에 최적화된 정밀무장이라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작은 탄두에도 불구하고 이중 유도 체계를 통해 차량 단위 표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력 투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특성은 폴란드가 직면한 안보 환경과도 직결됩니다. 국경 맞은편에 러시아 기갑부대와 드론 위협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비용 고정밀 타격 수단을 FA-50 같은 기체에 얻는 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른 나라
경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도 FA-50PL은 확실한 강점이 드러납니다. 일본의 F2는 F-16을 기반으로 했지만 기체가 지나치게 커지고 단가도 1억 달러에 육박해 경전투기라 부르기 어려운 기체가 됐습니다. 인도의 테자스는 국산화율은 높지만 레이더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도 양산과 운용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성능 면에서 FA-50보다 우수한 점도 있지만 가격이 F-16급에 달해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FA-50PL은 기체 가격 400억 원 선, 운영비는 F-16 절반 수준, 거기에 아스람과 브림스톤으로 무장 범용성까지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배경에도 이런 현실이 반영돼 있습니다. 결국 FA-50PL은 경전투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술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중전에서는 사실상 준중거리 교전 능력, 지상전에서는 원거리 이동 표적 타격 능력, 그리고 동맹군과의 무장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현존 최강 경전투기라는 타이틀이 과장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5월 11일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 영상입니다. 먼저 FA-50을 말하기 전에 최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바쁘신 분들이 계신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가 단순한 훈련기 공격기를 넘어서 사실상 중견 전투기에 근접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길래 이런 혁신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먼저 꼽힐 만한 요소는 레이더입니다. 블록 20에서 탑재되는 A4 레이더는 이전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탐지 거리와 표적 추적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 기준으로는 50에서 60km 내외에서 표적을 포착하던 것을 이제 최대 100에서 120km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중전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적기를 더 일찍 포착하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교전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무장 운용 능력입니다. 흔히들 경공격기 하면 근접 항공 지원이나 제한적인 폭격 정도만 떠올리실 텐데 블록 20 버전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계열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즉 이제는 눈에 보이는 범위를 넘어 BVR에서의 교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장착해 50에서 70km 떨어진 적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예전 FA-50이 보여줬던 근접전 위주의 전술 패턴과 전혀 다른 차원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이 블록 20을 선택한 주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제 수호이 30MKM을 운용하면서 겪던 부품 수급난과 높은 유지비 문제를 더는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동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4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까지 붙으니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의 멀티롤 전투기로 변모한다는 셈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주변국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투기와 최첨단의 전투기가 필요한 것이지 말레이시아처럼 주변국들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대두되지 않은 중견국들은 한국이 보유한 비싼 전투기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FA-50D를 18대를 계약하고 추가로 18대 옵션을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는 F-15나 F-15V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투기들은 한 대당 1000억이 넘어가고 무장체계를 비롯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따지자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이런 고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전투기 한 대 살 돈이면 한국의 FA-50을 3대 가까이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블록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공격력 측면에서 40에서 50% 이상 상승한다고 분석한 것일까요? 단순히 화력만 들어서는 저 수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BVR 교전 능력, 탐지 추적 거리 향상, 고급 항전 장비의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기존 FA-50이 주로 근접전에 의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뿐 아니라 레이더 유도 중거리 미사일로 교전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전투 행동 반경도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 자체가 확대되니 사실상 한 기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임무 스펙트럼이 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 정비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FA-50 시리즈는 원래 훈련기 성격을 베이스로 둔 만큼 정비 편의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최신 항전 장비와 자가 진단 시스템이 들어가면 고장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요. 이를 통해 공군 전체 작전 가능 기체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품 조달 문제만 해결되면 80에서 90%대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레이시아 공군이 철저히 MRO 인프라부터 다져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사실 FA-50 계열의 에이사 레이더를 붙이는 연구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극비리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이 내부에서 미국 레이더 업체와의 협업을 모색했지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ITAR의 문턱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유럽산 레이더도 검토했는데 무장 통합과 유지 보수 문제에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L3 해리스 계열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 항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 도전을 통해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때 축적된 노하우 덕분에 말레이시아양 블록 20 생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 20은 말레이시아만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폴란드도 FA-50 PL이라는 버전을 계약했고 그 역시 에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무장 통합이 예고돼 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기존 FA-50 운용국들도 레이더 및 항전 장비 개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기체를 완전히 새 전투기로 바꾸기엔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블록 20 수준으로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면 전력 상승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FA-50을 구매한 국가들에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록 20 이후에 더 진화된 블록 30 혹은 40까지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잠재력이 워낙 커서 계속해서 무장을 확장하고 전자전 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 FA-50 시리즈가 향후 10에서 20년 이상 주요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널리 적용되면 아시아와 중동, 동유럽 등 중견 국가들의 하늘길 판도는 꽤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드맵은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에 상당히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만약 FA-50M 블록 20이 성공적으로 전력화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KF-21을 들여와 최전선 주력기로 삼으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은 4.5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전초 단계로서 FA-50M이 한 몫을 해줄 수 있다면 생산 인프라와 정비 조직 그리고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FA-50 블록 20은 레이더 무장 항전 장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면서 기체 크기에 걸맞지 않은 폭발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마치 작은 체구의 복서가 강력한 펀치와 뛰어난 전략으로 헤비급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의 약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공대공 공대지 공격 성능이 동시에 40% 이상 상승했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이 기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현재 운용 중인 러시아제 기종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미래 전투기 확보의 징검다리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산 진척도가 50% 이상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내년쯤이면 실물 기체가 말레이시아 하늘을 누빌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는 곧 말레이시아 내 정비 유지 보수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필리핀이 겪은 예비 부품 조달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같은 업그레이드 흐름은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의 기존 FA-50 운용국에게도 크나큰 시사점을 줍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무장만 통합되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FA-50도 사실상 중견 멀티롤 파이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지비 부담은 서방제 대형 전투기보다 훨씬 낮고 기종 호환성도 우수해 여러 국가가 동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체 가격과 부품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50 시리즈의 글로벌 확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이 FA-50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확보한 기술력은 단순히 동남아 수출한 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축적해온 전투기 개발 운용 노하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FA-50 블록 20의 등장이 왜 주목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여러 지표와 실전 배치 소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